정치 쪽은 네. 제가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무슨 장치 만져? 나중에 혹시나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예. 주변에서 이제 강목으로 제 머리를 강하게 후려칠 사람들을 다 세팅해놨어.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거는 지금 잠시 해리성 인격장애가 생긴 거니까 너가 나를 치료해야 된다. 저도 그 지인에 참여해도 되나요? 우리 서로. 저는 사실은 형님의 어떤 그 이상과 낭만 존중하지만 저는 굉장히 좀 세속적인 사람인지라 여기서 잘 안 되면 저는 정치 방송까지도 충분히 진짜로? 생각이 있어요.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우주 반갑습니다. 월드스타 궤도 형님입니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가를 돌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런 게 있지. 이제 1+1 상품이다. 미미미노가 이제 섭외가 딱 되면 아하. 혹시 주변에 어. 같이 나올 사람 있냐 했을 때 저는 사실 1순위로 궤도 형님을 주죠. 이게 단가 차이가 좀 나가지고 미미미는 저희가 사실은 그 상부상조 감성으로 그럼요. 안들가게 먼저 나가서 제가 나오셨죠. 탈모가 있다, 맞아요. 소화불량이 있다 이런 말들을 꺼내면서 맞아. 앞뒤 위아래, 그죠? 앞뒤 위아래 다 약간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신체 상태를 보고 음. 형님도 사실 혀를 내둘렀던 굉장히 지금 호전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탈모 아니다. 오늘 사실은 또 살짝 또 올렸어요. 저도 머리를. 근데 올릴 네. 수 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올립니다. 그럼 어떤 희망이 의미가 있죠? 있다는 거. 네. 도전. 사실은 그런 것들은 형님 과학보다 문학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특정 그 사실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 과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조금 제가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네. 과학으로 승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과학이다. 승화라는 거는 어쨌든 고체와 기체가 중간에 거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단어를 하나 꼬집어서 늘상 반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말꼬리 잡기 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수험생들한테도 과학 탐구 영역이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또 스트레스 받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과학을 더 이상 이제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로 즐길 수 있게. 와. 그걸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과학은 문화다. 이제 형님은 저를 원래 좀 알고 계셨었나요? 알고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워낙에 저는 또 라이징 스타니까. 사실은 형님을 사실 굉장히 좀 배척을 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일단 연세대 출신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고대라는 거보다 저는 이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약간 그 면접 보고 다니는 사람. 뭐야? 대기업 면접 보고 다니는 사람. 근데 면접을 잘 보더라고. 아니 계속 이 기업 저 기업 막 쑤시고 다니는데 쑤시고 다니고. 그게 너무 잘해. 그래갖고 와 저 친구 대단한데. 멘트가 살아 있고. 네, 그래갖고 야 잘한다 이랬는데 이제 고대라는 걸 알고서 고대와 연대는 사실상 동문이다. 반갑다 이런 느낌이죠. 이게 또 심지어 말이죠. 전 또 학사 졸업, 형님도 석사 졸업. 아하. 형님 진성 또 이과 출신, 저 또 진성 문과 출신. 예. 엄청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게 저희가 화합할 수 없는 조합이긴 해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화합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죠. 뭐가 재밌죠? 무언가를 녹일 때 얘가 완전히 녹여지느냐. 시작됐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녹았다, 안 녹았다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섞일 수 없으니까 약간 콜로이드 상태인 거야. 콜로이드요? 예, 약간 섞였다고 보기도 힘들고 안 섞였다고 보기도 힘들고 약간 콜로이드 상태.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게 흥미로운 거죠. 안 흥미로운데요. 흥미로워요. 액체 고체도 그러니까 액체다, 고체다. 이건 사실 재미없어.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반유동성 고체다. 시작한 지 5분 만에. 비뉴턴 유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흥미를 안 느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괴스라이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강요하고 과학은 재밌어야만 되고 이런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은 방송 미디어 매체에 노출이 됐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강요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입니다. 흥미를 강요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폭력적이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에너지가 없던 그 원시 시대에 꺼진 불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불로부터 이제 형님. 예. 근데 오늘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요? 오늘 머리가 여러분들 일단은 눈에 띄지만 요거 한번 저희가 좀 썰을 들어봐야 돼요. 오늘 화보 촬영하고 왔습니다. 화보 촬영. 제가 이전에 이제 엘르에서 한번 화보 촬영을 했는데 네. 엘르 촬영이 이슈가 좀 됐어요. 그쵸.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예. 드디어 오늘 두 번째. 에스콰이어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 에스콰이어죠. 저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 찍죠. 엄청 찍고 그 중에 한 장 줍니다. 단 한 장. 진짜? 단 한 장을 주는데 그걸 제가 딱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반응이 핫해요. 이게 누구냐? 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구워졌냐? 그러니까 약간 뭔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좀 꺼내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볶음머리예요. 약간 볶음보다 네. 더 심했어요. 이게 더 심했다가 제가 다음 촬영을 갈 때 좀 선생님 눌러주셨어요. 약간 우주의 팽창머리. 좀 눌러주셨어요. 예. 네. 사실은 형님의 과거가 궁금해요. 아하. 정말 그 유명한 짤 중에 계속 나는 노를 적고 있었다. 아하. 아니, 도대체 형님은 언제부터 노를 적고 있었고 오래됐죠. 왜 하필이면 연세대학교로 가는 최악의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하. 학창 시절에 어떤 충격이 있었길래 연대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인데 예. 모든 또 고등학생들 선망의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늘상 나올 때 연세대는 뭐 최고의 학교고 연세대는 뭐 늘상 상대방을 감사할 수 있는 맞아요. 포용의 학교다 말씀하시면서 맞아요. 정작 본인은 연세대학교를 한 번이라도 포용한 적이 있냐는 거죠. 연대를 위해서 뭘 하셨죠? 연대 졸업생으로서 이미 포용이다. 누군 졸업 안 했어요? 아니 나도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인정해요. 예. 형님. 보통 동대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연세대학교면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어쨌든 형님 이과결로 나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석사는 내가 뭐 서울대나 타 학교를 충분히 선택해 볼 법도 한데 이거를 갖다가 동대학원을 선택하는 판단은 뭔가 내부적인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연대를 선택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지금 뭐 압도적인 그 분야 1위. 그분의 이야기를 주말마다 들으려고 막 5만 명, 6만 명, 7만 명이 모여서 그분의 얘기에 경청합니다. 주말에. 뭐야 종교야 뭐야 누굽니까? 네, 바로 이 슈카월드라는 분이세요. 네. 슈카월드 형님께서 서울대를 입학을 하셨다가 예? 석사를 연대로 오십니다. 와 이 판단은 다른 사례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그룹에 포함되는 그분이 대학원을 연대로 왔다? 다른 얘기는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수준이 이렇다. 그러면 카월드님과 예. 나중에 이제 3자 대면을 해서 근데 다행히 3자 대면을 하기 힘들어. 왜 그렇죠? 바빠요 슈카월드 형님이. 이 말도 못 들어. 어차피 못 들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어. 그걸 확인을 했어. 슈카월드 바보. 전공을 좀 파헤쳐 볼게요. 좋다. 형님의 어떤 그 학사 당시 전공은 뭐였죠? 천문 우주학이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입학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그런 공부를 좀 날리셨나요? 열심히 했죠. 날렸다기보다. 왜 열심히 하셨죠?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파고들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천재인가? 천재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천재인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한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뭘 했냐면 가장 어려운 분야는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천문학이었어. 천체물리학. 그렇게 천문우주학을 딱 갔더니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중2병이었네요 그냥. 다 중2병이었어요. 천재가 너무 많아. 대학감 느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내가 천재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근데 이제 그 천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야. 사람이 너무 없어. 돈도 없어. 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천재가 아니니까 천재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자. 그렇게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자체가 과학자들이 과연 얼마나 고생하며 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성과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걸 대중들이 거의 몰라요. 예전에 나로 발사 1차 실패합니다. 2차도 실패해요. 근데 그때 과학자들이 나와서 막 울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열받는 거야. 왜요? 나로가 발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해서요. 돈과 사람이 많았다면 실패하지 않았겠죠.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해냈는데 세 번째 성공은 과학자들 덕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는 과학자들 탓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들은 대중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 우주 산업을 하는지를 알면 정말 놀랄 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추세와 비교를 해봐도 비교해도 완전히 차이나죠. 이거 참 과학자들이 그게 열악하다라는 말을 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연구에 바쁘고.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구죠? 저같이 천재가 아닌 사람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우리가 한번 일어나자. 한번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아무도 못 갔어, 바빠갖고. 내가 이걸 멈춘다? 그럼 이제 너무 많은 손실인 거야, 인류에게. 내 목소리 내고 하면서 해도 월급 나옵니다. 내가 일 안 한다고 돈 안 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생전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잠 줄여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약간은 약간 출마 선언 느낌이 좀 났어요, 얘기하면서. 이 웅장 쭉 이게 들끓어요 진짜. 근데 올라와요. 정치 쪽은 제가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무슨 장치 만들어?
나중에 혹시나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예. 주변에서 이제 강목으로 제 머리를 강하게 후려칠 사람들을 다 세팅을 해놨어.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거는 지금 잠시 해리성 인격장애가 생긴 거니까 너가 나를 치료해야 된다. 저도 그 지인에 참여해도 되나요? 우리 서로. 저는 사실은 형님의 어떤 그 이상과 낭만 존중하지만 저는 굉장히 좀 세속적인 사람인지라 여기서 잘 안 되면 저는 정치 방송까지도 충분히 진짜로? 생각이 있어요.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어쨌든 이제 대학을 지금 들어가시고 예. 결국 석사까지 하셨어요? 계속 공부를 했죠. 사실 연세- 박사도 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는 갔으니까. 수료 단계 그리고 예. 연세대학교 이제 대학원에서는 또 어떤 그 분야였죠? 그러니까 천문에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잖아요. 인공위성 궤도를 했죠. 거기서 이제 야 그렇죠. 그것을 연세대학교 대학원이 아니었다면 아하. 사실은 지금의 궤도라는 이름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연세대학교의 기분은 확정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또 사실 그 위성 궤도 같은 경우는 그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잘합니다. 고려대학교도 초전도체 이슈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아. 엄청난 또 과학자분들의 성과. 네. 초연도체 이야기는 조금 말 아끼겠습니다. 본인이 불리한 분야는 살짝 발을 빼시면서 아니 불리한 게 굉장히- 아니라 초연도체라는 거를 과거에는 잘 모르셨죠. 네. 마이스너 효과 이런 거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처음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고려대학교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죠. 그 초전도체라는 것 이 키워드 자체를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출신의 과학자 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치 기존의 수십 년간은 우리나라가 초전도체를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전도체에 관심을 갖고 이미 30년 넘게 초전도체에 정말 올인한 과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초전도체 연구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아직까지 해석이 되질 않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만들 수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정확하게 물론 이 비행기가 나는 것, 항공기가 정확하게 해석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면 유체역학이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꼬리날개 형태, 뭐 날개 형태, 모양, 뭐 기체 모양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말씀 중에 외람되지만 네. 고려대학교 초전도체 이슈만 살짝 던졌는데 이거부터 가야 돼요. 일단 갈게요. 더 길어져. 그래서 오늘도 이게 만약에 완벽한 해석이 됐다면 지금 존재하는 항공기들의 형태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항공기가. 그 이유가 우리가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예. 그 무게나 형태에 맞는 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럼 이 말은 뭐냐? 완벽한 해석이 어려운 유체역학 같은 분야는 예. 우리가 이걸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예. 실험을 해봐야 된다. 초연도체가 그래요. 초연도 현상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야.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연도체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과 이 배합과 구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수십 년간 해왔단 말이야,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초연도체를 연구하던 과학자분들의 그 노고까지도 마치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굳이 유체역학의 원리와 비행 기술의 비율을 들지 않았어도 충분히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전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들었죠? 안될과학의 탄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 대중을 만나는 일을 해왔어요. 항상 뭐 기회가 되면 SNS를 통해 소통을 하고 심지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에요. 안될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또 책을 쓴 거라면서 막간에 홍보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계속 해왔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늘상 과학 이야기를 하고 과학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제 친구가 개인 방송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 개인 방송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때 나갔는데 이제 그 내용을 예. 아프리카 TV에서 봤어요. 관계자분들이 혹시 과학 방송 해볼 생각 없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방송이 만들어지고 곽방 TV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까 네. 아프리카 TV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두 개를 병행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순간 안 될 과학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네. 사실은 원래는 안 될 과학이 한 20만, 30만 이 정도 될 때쯤에 우리는 이제 이게 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맥스다. 사실 그 안 될 과학 이름 자체도 거기서 온 거예요. 한계. 와 약간 울컥해. 네. 안될과 그런데 이제 한 20만, 30만이 가면서 이제 팬분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과학 이렇게 불러주시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제 30만, 40만 하다가 이제 또 정체구간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야 얘기가 너무 멋있다. 누굽니까 형님? 침착맨 채널이었어요. 대대대 와. 특강 형식의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궤도님이 한번 나오면 좋겠다. 무조건 가겠다고 했죠.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 너무 재밌다고 막. 그냥 조곤조곤 얘기 나오는 것들만 들어도 재밌고 그러니까. 다른 일 하면서도 들으시고 네. 그걸 쭉 이어가 주니까 오. 궤도 민수가 탄생을 해요. 맞아요. 그 영상이 딱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막 200만 300만 터지니까 터지죠. 침착맨님이 혹시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나요? 바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그 대한민국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침착맨이 진짜 과학 커뮤니케이터예요. 침튜브는 우리에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 보셨나요? 이거 좀 긴 얘기인데 가볼까요? 그 비유 여러분 준비됐어요?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천재 감독의 최고 SF 요 영화 같은 경우가 인류 진화와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명작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모노리스라는 게 있어요. 진화하지 못한 유전자 사이에 직육면체 이 모노리스라는 무언가가 딱 등장해요. 어떤 첫 번째 영장류가 손을 댑니다. 손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가 네.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걔가 예. 어디까지 왔느냐? 우주선을 다른 우주로 발사하는 수준까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침착맨이 바로 이 모노리스입니다. 아시겠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1시간이 벌써 흘러. 시간이 이렇게 빨라? 시간이 빠르다는 거 과학적 원료 사실은. 어머. 사실은 시간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과학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느리게